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이 험난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공부는 예나 지금이나 뒷 배경이나 미천 없이 출세를 하고 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힘들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며 산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기꺼이 땅 팔고 소 팔고 빚을 내어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려서부터 부모의 고생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 공부를 잘해 판검사가 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 자신의 출세는 물론 부모를 호강시켜주고자 했으니 예전엔 부모가 죽도록 일을 하는 것이 자녀의 공부를 독려하는 효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요? 그럭저럭 큰 어려움 없이 먹고 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에게 열공을 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한다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영혼이 자유롭고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는 자녀를 마냥 내버려 두고 살기에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버릇이 없고 뭔가 하려고 드는 욕심조차 없는 자녀의 길을 강제로 꺾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가지도록 자녀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풍수 인테리어를 알아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육체적 능력을 따지자면 다른 동물에 비해 열등한 점이 많습니다.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호랑이같이 강한 이빨도 없으며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고 냄새를 맡는 능력은 개가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동물보다 더 강한 것은 스스로 열악한 신체적 능력을 인정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학습을 통해 생각해냈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즉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초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만약 스스로 못나고 무능력해 보여 도대체 나는 왜 이토록 운이 없을까 하고 몸이 움츠려지고 패배감이 느껴지면 파나소닉의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명언이 자신감을 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3가지 축복을 받았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과 어려서부터 허약했다는 것,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과 부지런함을 깨달았고 몸이 약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하여 90살이 넘어서도 건강히 살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항상 다른 사람을 스승삼아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참으로 죽비 소리와 같이 따끔한 명언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돈과 능력 그리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절실하게 행동하지를 않아 성공이 오히려 어려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에 큰 이름을 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타인의 모범이 될 만큼 공부를 썩 잘해 마음이 듬직한 자녀도 있지만 반대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게을리해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제발 공부를 열심히 좀 해라 하며 성깔도 내고 타일러도 보지만 소기에 경을 읽듯이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만약 만사에 시큰둥하고 장래의 희망이나 꿈도 없이 마냥 나태한 자녀를 두고 있다면 먼저 부모로서 저런 자식을 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싸움에서 이겨야 그가 마음을 고쳐먹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꺾는 기싸움은 이항복의 어머니인 채 씨를 기감으로 삼아 행동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9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이항복은 총명하고 영리는 했으나 15살까진 과거 공부엔 힘쓰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이 심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러자 채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고 미래이다. 내가 잘되고 못됨이 이 집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처럼 과거 공부를 게을리하니 앞날이 참 걱정이다. 더 이상 조상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 이제 너와 이별을 해야겠다 하고 말한 뒤 식음을 전폐했고 1년 뒤 진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친 이항복은 마음을 고쳐먹고 성균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25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그 후로 여러 벼슬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더니 훗날 명재상으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이항복의 어머니인 채 씨가 결행한 자식의 기 꺾기는 목숨을 담보로 한 결사투쟁이었지만 현대의 어머니들은 이보다 강도가 약한 단식 투쟁을 통해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녀의 길을 꺾어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 방법은 역사 드라마에서 본 석고대자의 방식을 따르는데, 우선 자식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엄마는 절대 단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하고 말한 뒤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자식이 개가천선을 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립니다.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 거실 벽면에는 단식 3일차와 같은 글자를 크게 써 하루하루를 바꿔 붙이고 투쟁, 쟁취와 같은 글자를 쓴 띠를 머리에 묶은 뒤 자식과는 말을 섞지 않은 채 의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단식원에 들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기분으로 물만 먹으며 버티는데 돗자리 위에서 그대로 쪽잠을 자야 합니다. 물만 먹고도 열흘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맹랑한 요즘 애들은 못 있겠다는 투로 엄마 웃긴다, 하루나 잘 갈까 하며 단식 투쟁을 놀리기까지 하지만 3일 정도가 지나면 태도가 조금 바뀌어 엄마 왜 그래 그만해 하며 단식 투쟁을 멈출 것을 말하는데 이때가 고비입니다. 그런 유혹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다시 며칠을 더 투쟁하면 이제는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 하며 백기를 들고 나옵니다. 단식은 절대 건강에 큰 이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식으로 한동안 눈도 못 맞출 정도로 기죽어 지낼 자녀를 생각하면 통쾌합니다. 이 행동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에서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로 역전을 시킨 것인데, 그 후로 자녀가 진실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단식 투쟁은 분명히 옛날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의 출세를 정성으로 빈 것과 버금가게 효과는 크고 오래 갑니다. 자식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이 일생을 두고 자녀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고, 그것은 늘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더 열심히 살도록 스스로 책짓질하는 평생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식 투쟁을 통한 기싸움만큼의 확실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빠져들게 분위기를 바꾸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가 공부하는 책상과 주변 즉 공간의 길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공부에
마음이 끌리게 합니다. 자,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야무진 자녀는 책상 정돈을 잘하고 학년, 과목, 크기별로 책장에 책을 꽂아 놓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책상 위가 산만하고 여러 물건들이 뒤죽박죽입니다. 특히 책과 참고서 그리고 학용품들이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으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다는 증거이고 책상 서랍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물건을 서랍마다 잘 분류해 놓으면 물건에 대해 애착도 있고 또 마음도 안정돼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책상과 그 서랍 속 그리고 책장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정리정돈을 잘 할 것을 말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도서관의 사서가 되어 자녀 대신 꾸준히 책상과 서랍 그리고 책장을 잘 정리정돈해 주면 산만했던 자녀의 마음이 저절로 바뀌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꼭 책상 정리를 통해 공간의 길을 바꿔주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방문에 풍경을 달아놓으면 자녀가 소리의 귀에 이끌려 공부에 흥미를 가집니다. 대학자인 조식 선생은 성성자라는 새 방울을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정신을 올바르게 일깨웠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방울의 맑은 소리가 깨우침을 주니 사람들은 모두 차면 좋겠다. 보배로 알고 허리에 차면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로써 경계하고 꾸짖으니 실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식 선생이 새방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학문에 열중했듯이 자녀방 문에 예쁘면서 소리가 청아한 풍경을 달아놓으면 방을 출입할 때마다 풍경 소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때에 풍경의 가운데추는 붕어 모양이 좋은데 왜냐하면 붕어는 눈을 뜨고 잠을 자니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하라는 길을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방의 이름을 판자에 새겨서 문 위에 걸어두면 그 편에게 시각적 기에 의해 장래의 꿈과 희망이 커집니다. 성리학자인 이황 선생이 태어나 자란 안동의 고택에는 건물마다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의 소망이 담긴 편액이 걸려 있는데 공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대문에는 성인문, 소나무를 심고 키우며 산 건물이라고 하여 노송정, 그리고 마루 이쪽에는 온천정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자식의 출세를 바라고 방에 이름을 지었으니 전통을 본받아서 자식의 꿈이 의사라면 화타나 허준, 과학자가 되길 바라면 에디슨과 노벨, 정치가를 꿈꾸면 링컨과 간디, 장군이 되길 바라면 이순신같이 명장과 관계된 방 이름을 지은 뒤 판자에 새겨 자녀의 방문 위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자기 방을 출입할 때마다 자기도 저런 위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책상 위에 밝고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스탠드를 놓아두면 조명의 기에 의해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칠흑처럼 어두운 밤바다에서 불빛을 환히 밝히면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와 갈치가 떼를 지어서 배 쪽으로 몰려들지요. 또 외식을 하기 위해 식당을 찾을 때도 식당 입구가 어둡고 음침하면 들어가기가 싫고 입구가 밝고 활기차면 음식도 왠지 맛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밝은 불빛은 흉하고 음한 길을 몰아내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또 기운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상 위만 작게 비치는 바 형태의 스탠드가 아닌 책상과 방을 고루 밝게 비치는 원뿔형의 스탠드를
설치해야 좋고, 꼭 기억할 것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곤 자녀가 방 안에 있건 또는 없건 상관없이 스탠드 조명은 항상 켜놓아야 합니다. 자, 공부는 보통으로 사는 집의 자녀가 미천을 가장 적게 들이고 출세를 하여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인데, 하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빤히 알아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애당초 머리가 둔하고 멍청하다면 그냥 그러느니 하고 체념하겠지만, 영악스럽기까지 한 자녀가 야무진 장래의 꿈도 없이 운동형 애토리인 희끼 꼬물이처럼 이판사판식으로 인생을 대충 산다면, 극악 처방을 해서 못된 성격과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선 거물 정치인이 정치적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골로 쓰는 투쟁 방식인 단식을 참고해 어머니가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벌리는 단식 투쟁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 책상을 정리정돈을 해 공간의 길을 안정시키고 방문에 풍경을 매달아 소리로써 정신을 일깨우고 방에 편액을 달아 자기의 장래 희망을 눈으로 보게 하고 책상과 친하도록 스탠드 조명을 켜놓으면 자녀가 저절로 공부에 빠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를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를 하면 자녀가 반발해 탈선할 염려가 있으니 그보다는 행동으로 길을 꺾고 인테리어로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자녀를 훌륭히 키우는 집안 교육의 묘책입니다.